드리아드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동영상 강의로 우리가 서로 만나고 있어요. 자, 지난 강의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번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스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스 철학, 낯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를 읽었던 그런 친구들이라면 어쩌면 낯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의 철학이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또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리스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고 그리스의 역사와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함께 교실에서 선생님과 나눠보기로 하고, 오늘은 한번 그 역사, 철학에 관련된 부분만에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 철학은 낯설지 몰라도 이 사람의 이름은 아마 한 번쯤 들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가장 먼저 소개할 철학자는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자, 여러분들 소크라테스는 바로 뭐 떠올라요? 내 자신을 알라. 어디다 대고 선택지라. 그죠? 어디다 대고 반말이라. 그래요. BC 470년부터 499년까지 살았다고 전해지는 철학자입니다. 아마 일설에 의하면 석공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또 석공 기술을 많이 배웠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또 굉장히 튼튼했대요. 굉장히 튼튼한 체구를 가지고 있어서 전쟁에 나가서도 굉장히 많은 공을 세웠고요. 얼마나 튼튼하고 전쟁 기술도 좋았냐면 한 전쟁에서는 자기 동료들이 다 죽었는데도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자기 장군을 데리고 그렇게 귀환했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또 전해질 정도로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기는 참 못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머리였고요, 키도 작고 얼굴도 막 이렇게 생기고 코는 엄청 커갖고 막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당시 그리스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처럼 생겼다고 엄청 욕이었다고 그러죠? 굉장히 엄청난 욕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못생겼답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대머리로서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월은 머리카락을 가져가는 대신에 지혜를 주도다라는. 아마 본인이 대머리가 아니었으면 글쎄 소크라테스 그런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대머리다 보니까 아마 소크라테스가 자기를 좀 허발이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소크라테스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소크라테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을 이해해야 돼요. 왜죠? 자, 우리가 변증법적인 그런 시각으로 소크라테스를 보면 소크라테스 이전에 누군가가 있었어야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모순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무엇으로? 안티테제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이전에 누군가가 있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누군가 있었고 아마 그 사람들부터 철학이라는 게 그리스의 철학이라는 게 시작이 됐다라는 게 학자들의 일반적인 총평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잠깐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소크라테스 이전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피스트라고 부릅니다. 소피스트 비슷한 단어를 좀 들었었죠? 영어로 철학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필로소피. 뒤에 나오는 소피 무슨 뜻이에요? 지혜라는 뜻이었죠. 그리스어에서 소피야 지혜. 그래서 소피스트하면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혜자라는 뜻이죠. 소피스트는 전혀 특별한 점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자, 소피스트는요, 풍부한 지식과 시견을 가지고 당시 젊은이들의 스승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나타내게 된 것일까요? 자, 이 사람들의 등장 배경을 보면요, 소피스트 이전에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 철학의 시작이 되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우주의 근원은 무엇인가?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만물의 근원은 바람이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만물의 근원은 흙이다. 또는 이 네 가지를 다 모아서 우주의 근원은 물, 공기, 흙이라 이런 네 가지 원소설을 이야기하는 해가 우주의 근원, 우주의 기원에 내 관심이 있었어요.
인터넷 사람들이. 근데 뭐냐면 하나의 결론이 안 나와. 그러니까 수많은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우주의 기원이 무엇인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하나의 통일된 결론이 안 나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공기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우주의 근원은 뭔가 있겠다, 뭔가 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원자가 눈에 보이냐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뭔가가 하나 있다 라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했는데 어쨌든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소피스트 이전에 있었던 고대 철학자들이 우주의 결론에 대해서 하나의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긴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론이 안 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우주의 근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자연의 진리를 통과할 수 있는 인간성이 과연 그 능력이 되나? 회의주의. 회의주의가 뭐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어떤 의심? 좀 부정적인 의심. 이게 회의주의예요. 예, 부정적으로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주제를 바꿔야 되지 않나? 자꾸 어려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뭔가 결론이 안 나고 생산적인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생각의 주제를 바꾸자. 이제 우리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예, 인간의 이야기를 하겠다. 인간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관심사가 우주 만물의 근원에서부터 어디로 내려왔어요? 사람으로 내려왔어요. 인간으로 내려왔어. 프로타고라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고. 척도가 무슨 척도? 척도. 자척자죠. 자입니다. 자. 척도라고 하면 기준이라는 기준, 스탠다드. 네. 옛날에 스탠다드 그러면 주로 KS. 그죠? KS 마크 뭐예요? 코리안 스탠다드. 한국 기준이었죠? 요즘은 KS 갖고는 양이 안 찹니다. 요즘 뭐가 나와요? GS가 나오죠? GS가 뭐예요? 글로벌 스탠다드. GS 카드스 아닙니다. 이런 거. 저는 특정 회사 광고할 생각이 없어요. GS 글로벌 스탠다드. 이제는 기준이 지구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GS. 어쨌든 그런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피스트들 중에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소피스트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의 중심이다. 인간의 모든 우주에서 가장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제는 우주라는 이런 큰 덩어리가 있으면 이 변방에서 사람이 조그맣게 서서 이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라고 보던 것에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간가? 우주의 중심에 딱 서서 인간의 우주의 중심에 누가 있다?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소피스트의 경향이었다. 자, 두 번째 철학적 경향은 바로 극단적 상대주의. 상대주의가 뭘까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상대주의라는 말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굉장히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잘 알아두세요. 상대주의, 선생님이 쉽게 설명할게요. 자, 나도 옳다. 저 사람도 옳다. 자, 나와 저 사람만 옳다. 저 사람은요, 옳다. 그쵸? 나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진리가 어떤 하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어느 하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옳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대주의예요. 자, 상대주의의 장점, 뭐가 있을까? 상대주의의 장점. 상대주의의 장점은 내 고집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상대주의의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죠? 나에게 옳은 것이 있다면 저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옳은 것이 있어요. 이게 상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사실은 대화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윤활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대주의가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가면 너무 상대주의로 가면 자, 어느 날 문제가 빵 터졌어요. 자, 내가 나는 옳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요? 나도 오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도 오라. 자, 저 사람은요? 나도 오라. 자, 이렇게 되면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통일된 얘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자, 안 나오게 되니까 결국 진리는 어떻게 된다? 진리는 없다. 노르기아스라는 소피스트는 진리는 없다라고 같이 이야기했어요. 이 상대주의가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극단적 상대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IS 여러분 알죠? 아주 극단적 이슬람 단체, 좀 폭력적인 이슬람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만, 자, 극단적 상대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IS의 행동을 틀렸다 또는 쟤네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가치 기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우리고, IS는 IS 가치 기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 사람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저 사람들 판단하고 저 사람들 나빠
없어요. 극단적 상대주의에서는 그래요. 결국 규범, 도덕, 법 이런 것들이 통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극단적 상대주의로 자꾸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소피스트들의 약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소피스트들이 어떤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단적 개인주의와 상대주의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해요. 왜? 사람이 무대로 살아. 다 자기 법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해.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상대주의와 회의주의 등에서 가치를 분배해요. 지금까지 옳고 있다, 옳다라고 믿었던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법이 없어지고, 도덕이 없어지고, 진리가 없어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위해서 살았냐면, 그냥 지식을 막 팔았어요.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때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싸움으로 상대를 이길까? 예, 이제는 아테네가 굉장히 좀 번성하던 시기였고 국력도 굉장히 융성하던 시기여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자기의 어떤 철학, 사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기를 즐기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논쟁하기 문제가 아니라 논쟁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돼. 그래야 내가 올라가거든, 부준해지거든.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그런 칭찬을 듣거든요. 그런데 소피스트들이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냐면 이 말싸움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싸움의 기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상대를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그런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도 그렇게 말싸움의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소피스트의 문제점이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논의 역설이라는 걸 아나요? 제논의 역설. 자, 제논의 역설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킬레스는 절대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 아킬레스?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아킬레스가 뭐죠? 아킬레스건이라는 발 뒤꿈치에 나와있는 힘줄의 이름의 그 주인공이 바로 아킬레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빠르고 용맹한 장군이었죠. 그런데 이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뇨? 제논의 원리는 이거예요. 만약 아킬레스가 이렇게 서 있고 그 앞에서 거북아 머리를 내라. 자, 거북이가 저기 출발하고 땅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거북이가 아킬레스는 어떻게든 거북이를 따라잡으려고 이만큼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킬레스가 이만큼 가고 있는 동안 거북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거북이는 언제든 이만큼이라도 움직일 거예요. 거북이는. 그러면 다시 아킬레스는 이만큼 움직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또 이만큼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북이 가만히 있나요? 이 자리에서 거북이는 다시 가만히 있지 않고 요만큼 또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럼 다시 아킬레스는 또 이만큼 움직이는 동안에 다시 거북이는 얼마큼 가요? 이만큼 먼저 가 있어. 자, 제논의 얘기는 거리가 무한정 좁아질 수는 있지만 거북이가 앞장서서 출발하기만 하면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서 아킬레스는 절대로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자, 말이 됩니까? 근데 얼핏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아킬레스가 따라잡을 때 거북이 앞서 나가고 또 따라잡을 때 거북이 앞서 나가고 또 따라잡을 때 거북이 앞서 나가고.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 사람과 거북이가 아무리 거북이가 저 50m 앞에서 먼저 출발해도 중에 출발하고 나면 결국 누가 따라잡아요? 사람이 따라잡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뭘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말싸움에서 뭐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싸움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소피스트였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과연 이런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안티테제가 등장을 했을까?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